방치한 상태에서 선거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지난 4.15 총선은 멈출 수 없는 부정의 소문들이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왔으며 총체적으로 부정선거로서 4.15 총선은 원천 무효입니다. 21대 국회에 승결한 모든 법안 또한 원천 무효입니다. 선거는 정치와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기록입니다. 선거의 부정행위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자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는 반역과 반란으로서 선거의 공정과 투명성이 실종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체되어야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심각한 전자개표기, 사전선거, 중국인 대표 사무원을 운영한 중앙선관위 또한 해체되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반드시 철폐되고 투표소 수개표를 도입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김대중, 김영삼 주종, 종북, 반미, 친중 세력 등에 장악된 위장 보수 세력들에 의하여 아무 죄 없이 탄핵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박정희 광장 대한문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애국자이시고 이 나라를 구할 전사이십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탄핵의 진실, 대한민국의 현실,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는가 하는 진실을 알리는 것이 자유혁명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생업과 경주사 등 공생관계로 바쁘신데도 중국 공산당, 북한에 주고 국가반란 탄핵 세력의 조커를 받고 이 나라를 세우려는 일념으로 함께해주신 태극기 동지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마지막 말씀을 올리기 전에 우리 함께하는 이 단체장, 우리 어르신분들과 그 다음에 우리 연설 함께 해주시는 우리 동지분과 마지막 인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올라오시죠. 부장님 올라오시죠. 이명모 부회장님 올라오시고요. 백골 사모님 안 오셨나요? 지금부터 남로당 종북 좌익 세력의 북한 연방제 목적 5.18 광주 내각제 개헌 만행 규탄 및 선전선동 심리전 규탄, 강서구 보궐선거 부정선거 규탄, 탄핵무효, 헌정복원, 정신무장, 자유 대한민국의 전사가 되자 대한문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실은 태극기 애국국민 여러분께 대하여 평론. 바로 국민의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하고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앞으로 와주십시오. 2016년 12월 9일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은 불법과 사기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런 한 푼 받지 않았으며 헌정농단도 없었다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현재 헌법상 대한민국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이어서 애국가 제청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장에서 4절까지 힘차게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이적 세력과 자유도 인권도 없는 북한 세수방조 살인 독재자 김정은으로부터 현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는 혈맹국 미 합참국에 대하여 감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가 1절을 함께하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문제가 학자들이 얘기하는 제일 위험한 게 대만과 중국 사이, 그 다음에가 한국입니다. 대만과 중국, 한국과 북한을 봤을 때 한 가지 우리가 강조하는 일을 전설적인 유리한 가정은 특단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항상 거기에 대한 배부를 머릿속에 연결해주고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현재 인구이 18개월입니다. 비적스럽고 대만은 권도 없는 문제, 세수방조 전혀 살인 독재자 삼성, 김정으로부터 현재 사과를 자유자주국을 떠납니다. 지켜주고 있는 혈맹국 미합중국의 죄송합니다. 그렇죠. 남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이어서 4년이면 수술 및 군대까지 부르는 것도 제가 어리버리 세계탄의 죄입니다. 불법 소변의 한가다 돌아가신 26사 오인군 애호열사 사인과 유교 사변에서 돌아가신 미군 및 유엔군 전사자에 대한 공감이 있겠습니다. 목련 세계 기술만 나서 전 세계 각국에서 자기나라를 돌아가기 위한 미국이 무엇을 과연 우리는 그럴 수 있을 것인가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 세계적인 국민적인 나라가 그런 정작동 우리 부족이면 박정희 대통령 노력 앞에서 되게 이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세계 25일 날 성적에서 10월 우리의 25일 날 저희 후보는 국민현충원 대통령 즉 박정희 대통령 44주기에 참배를 합니다. 원래는 10월 26일 날 참배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 국가 반란 타락세력과 함께하는 그러한 세력이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성명서도 많이 발표했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전국에 전부해서 내용적으로 다 보냈었습니다. 저희들은 자유대한민국 세력이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하는 그날까지 저희들은 바로 참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5일 10월 25일 오전 11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 금요일날 오후 2시 서울시 의회 앞에서 코로나19 및 코로나19 이 백신 희생자 추모 추모제가 열릴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위험물질과 그 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대한민국 정부나 언론도 아예 꼼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분도 모르고 성분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도 안 됐습니다. 이러한 것을 국민에게 주입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정말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그날 함께 우리 희생자 가족을 함께 위로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이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대통령 우리 국민기록 한 장을 함께 하겠습니다. 교육원장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 할 때다.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의 뿌리박은 상부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능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나의 발전의 특권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공로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의 뚜렷한 애적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예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이리 후손에 들려줄 영광된 통일정부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매우 모르겠습니다. 지하철 공사 중간 보고도 이건 영국 못마다 물론 서울 지하철 공사 가장 사업을 앞으로 서울동 서울역을 노선을 본당 공사는 꼭 열차마다 운행하라 유명식 사고당을 합니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 원래 물 아니면 이걸 가져가고 저는 그쪽에 선물이 가능한 길이 가겠습니다. 이러듯이 전력 한국별로 세상을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차관, 예를 들어 사실 운동장 근처에 있는 중앙 기차를 보이는 진단했습니다. 나는 더 결정이 소리가 되기보다 30분 이후에 중앙도로를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다 필요가 있는 이야기는 시간 만들고 얘기하는 건지 김재준 정부가 평균 국회에
예,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모든 분들이 계절을 이렇게 어느 계절인 간에 선호하는 계절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남자들은 가을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이 가을이 아주 기포하고 있어요. 이 기포하는 가을을 우리는 만추라고 부르죠. 만추. 근데 어저께 우리 동지 중에 한 분이 이 밤중에 설악산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밤중에 설악산을 가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답장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설악, 그러니까 설악이 아니라 설악, 리을과 기억, 설악.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건데 비유니까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이 설악을 갖다가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하는 건데 설악. 가고 싶다 말이야. 저는 이 설악산을 많이 다녔습니다, 예전에. 근데 지금 설악은요, 이 정상에는 단풍이 졌습니다. 근데 정상 밑부분서부터는요 아주 울긋불긋하고 단풍이 아주 상당히 곱고 아름답게 단풍이 들었습니다. 저는 많은 산을 다녀보지 않았지만 설악산만큼 훌륭한 산, 정말 너무 심연과, 그러니까 깊고 넓고 이 기운이 정기가 넘치는 그런 산은 정말 보지 못했습니다. 설악산만 한번 갔다 오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이 길을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가 뭐냐면은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만든다고 한답니다. 오색서부터 그 끝청까지, 그러니까 대청봉, 중청봉, 끝청봉 이렇게 되는데 끝청까지 케이블카를 놓는다고 한답니다. 케이블카를 놓는 순간에 설악산은 망가집니다.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이 올라옵니다. 물론 이 케이블카를 놓기 위해서 이 지주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이 설악산이 훼손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중공이 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 쓰레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올라와서 다 내려갑니다. 여기로. 그러다 보면은 설악산은 쓰레기로 넘칠 것이고 또 자연이 어마어마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내다보지 못하고 정말 이 설악산에다가 케이블카를 놓는 것, 즉 돈을 벌기 위해서, 이 강원도의 양양 국민들의 돈을 벌기 위해서 케이블카를 놓는다. 이거는 근시안적이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정의 설악산을 가려고 한다면은 힘들어도 걸어서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의 그 기쁨과 또 철왕봉에서 이 동해일출을 바라보면서 호연지기를 기르는 그러한 이 담대하고도 이 자연을 갖다가 함께하는 그런 기상을 국민들이 이 나름대로 함께 풀어나가야 되는데, 국민이 그렇게 기상을 느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수요일날 이 프레스센터에서 이승만 대통령 동상 건립 발기대회가 있었는데 참석을 했었습니다. 저는 잘 아신 분이 무조건 발기에 참여해라 해서 참석을 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 박정희 대통령 각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승만 대통령을 띄우고 박정희 대통령을 내리는 이러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 목적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철을 이승만 대통령 때 제철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미국에 이 차관을 신청했다. 근데 미국에서 차관을 안 해주더라. 그래서 이것을 국제 입찰을 붙였다. 그래서 서독의 기업이
제철 기업이 입찰에 참여해서 됐다. 그 기업이 인천에다가 제철소를 만들었는데 그 제철소가 있었기 때문에 포항제철이 성공한 것이 아니냐. 만약 이 제철소가 아니면 포항제철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논리를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현재 북한 연방제로 가는 상황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현재 박정희 대통령 세력입니다. 산업화 세력이고 지금 60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70대, 80대는요. 대한민국 이 부국강병과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주인입니다. 주인.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산업화 세력을 격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제 느낌이 맞을 겁니다. 여기에는 김진홍도 들어와 있고요. 상당히 황교안도 들어와 있고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도 존경하고 박정희 대통령도 우리는 따르고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이거를 갈라치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번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매우 심각하죠. 국번 성명서 혁명적인 부정선거 규명과 방지 대책 없인 선거에 의미가 없습니다. 2023년 10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KBS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12일 새벽 0시 40분쯤 개표율 100%를 기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의 득표율은 56.52%,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39.37%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공병호 박사에 따르면 강서 보궐선거는 가짜 사전 투표자 수 37,473표를 전산적으로 만들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거소 선상과 동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에 더해준 선거로서 가짜 투표자 수를 만들어 강서구의 동별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뿌려준 선거다. 실제는 사전투표에 참고한 투표자는 사전투표자의 15.43%인데 선관위가 가짜로 10.49%를 더해서 국민에게 22.96%라고 96%가 사전투표에 참가했다고 발표하였으며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동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와 거소선상 득표수의 50%가 위조된 사전투표 득표수로서 선관위 발표 더불당 후보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절반인 50%가 각자 득표수라는 것이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KBS 보도 중앙선관위의 발표는 거짓으로서 중앙선관위가 선거 결과를 부정으로 조작하여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를 당선자로 발표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정복과 대한민국 헌법 부정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에 저항하는 많은 국민은 2020년 4.15 총선에 움직일 수 없는 수많은 부정의 증거에 분노하였으며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실에 눈을 뜨면서 선관위의 부정선거 사전처벌, 사전선거 전자개표기, 중국인 3번 폐지, 투표소 수개표 등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요구하면서 선관위, 검찰 고발, 선거 무효소송, 집회, 기자회견 등 수도 없이 규정을 하여 왔지만 선관위와 한통속인 법원은 꿈쩍도 하지 않았으며 검찰 또한 부정선거의 증거를 외면하여 왔습니다.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흘러 2023년 10월 11일 강서청장 보궐선거, 많은 국민은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우려하여 사전선거, 전자개표기 폐지, 투표소 수개표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주장하였지만 국민의힘과 더불당은 외면하고 공정과 투명성을 보증하여야 할 선관위는 3년 전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부정선거 중심에 섰습니다. 3년 전 시민단체 등에서 4.15 부정선거에 대하여 선관위를 검찰에 고발하였지만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은 이를 외면하였으며 이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된 윤석열은 2020년 3월 4일 경주 유세에서 부정선거를 펼쳐한다면 이 나라에서 살 수 없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연설을 하였죠. 2022년 3구 대선과 5월 10일 취임 이후 오늘까지 부정선거를 막으려는 행동이나 노력을 한 적이 없으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부정의 증거들이 나오는데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윤석열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표라는 김기현도 0.01%의 부정의 의혹에 대하여도 살펴보고 판단하는 것이 기본이고 상식인데 당이 대통령실에 민심 전달, 반영, 주도적 역할, 서민 친화형 강화, 민심 부합형 인물, 대통령 도덕성, 책임성 강화, 적이고 근본적인 부정선거 대책은 이야기하지 않고 국민을 기만하고 선동하는 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자인 김태우 후보도 개연성이 높은 부정선거를 외면하고 선거 결과에 바로 승복하였습니다. 늑대의 습격으로 목장의 울타리가 뚫리고 무너져 많은 양이 먹히고 피 흘리며 죽었을 때 주인은 그 원인을 찾아내서 근본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무너진 울타리를 보다 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다시는 늑대가 침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인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그런데 자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윤석열도 정당이라는 국힘당도 대표 김기현도 강서 보궐선거 국힘당 김태우 후보도 더불어당도 언론도 이들은 하나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하는 선거라는 울타리가 늑대에 의하여 뚫리고 무너져 많은 국민 주권이 참혹하게 도륙당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죽어나가는 상황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된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취임 선서도 공무원 선서도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설사 국민의 여러 어떤 부정선거 주장에 대하여 검찰이 선관위를 압수수색하는 등 부정선거를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부정선거를 발본색원하거나 부정선거 관련자 모두를 구속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를 인정하는 세력이 오랜 세월 선거를
여론조사 조작, 전자개표기 조작, 사전선거 조작, 서버 조작, 양심선언 차단 목적의 내국인이 아닌 중국인 개표 사무원 운영, 정당 후보자의 사전투표 홍보 및 정당의 사전투표 독려, 그리고 개표가 끝나자 결과에 바로 승복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의 적극적 협조, 사법부의 대법관, 판사 등이 선관위의 장을 맡고 있는 현실, 선거의 행정을 담당하는 선관위가 장소 출입권, 질문 조사권, 자료 제출 요구권, 동행 또는 출석 요구권, 현장 수거권, 통신 관련 선거범죄 조사권,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구권 등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보다 더 강력한 조사권과 검찰을 건너뛰고 곧장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재정 신청권까지 가지고 있어 선관위는 사법부의 막강한 수사 조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검찰도, 경찰도, 정당도, 국회도, 언론도 선관위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부정선거를 막겠다는 선관위의 무소 불위의 권력은 법적, 제도적으로 부정선거를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되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는 비수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중앙선거법원에는 최근 7년간 경력 채용, 합계성 채용 31명, 합격자 부당결정 29명을 포함한 353건의 부당한 채용을 하는 등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이 정한 공정채용 절차를 위반하였습니다. 네, 정말 어느 기관보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공정하고 가장 투명해야 할 선거관리 행정기관인 선관위는 강서구청장 보궐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 불법 채용에서 보듯이 공권력을 앞세운 국기문란 불법과 탐욕의 범죄 조직이 되었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누가 선관위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4.15 부정선거의 국민고발, 재검표, 선거 무효소송 및 기각 판결문과 이번 강서 보궐 부정선거를 접하면서 윤석열, 사법부, 중앙선관위, 국힘당, 더불당, 검찰, 언론 등 모두 같은 편이며 같은 편으로서 한통속이며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중요 자정기능인 선거, 사법, 정당, 언론은 모두 죽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혁명적인 부정선거 규명과 방지 대책 없인 선거에 의미가 없습니다. 부정선거를 방치하고는 혼돈과 혼란의 비정상인 대한민국에 그 어떠한 것도 바로 세울 수 없으며 강서구 보궐 부정선거를 규명하지 않고 부정선거를 막을 현실적 대책이 없으면 더 이상 선거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할 겁니다. 대국민 및 대정부 호소. 하나, 선관위 즉각 해체. 둘, 부정선거 가담자 즉각 체포 및 연금 몰수. 셋, 선관위 서버 및 전자개표기 압수. 넷, 사법부 선관위 직제 겸직 불허 및 완전 분리. 다섯, 부정선거 보호막 및 선관위가 사법부의 막강한 수사 조직이 될 수 있는
관련 법령 폐기 또는 개정. 6. 사전선거 즉각 폐지. 7. 전자개표기 즉각 폐지. 8. 중국인 개표 사무원 즉각 폐지. 9. 투표소 수개표 도입. 10. 내부를 볼 수 있는 투명한 재질의 투표함 도입. 11. 윤석열 정부의 목을 메고 올인하는 전군 구국동지 연합회 및 단체는 만약을 위한 대비책을 반드시 만드시길 바랍니다. 12. 부정선거 규명과 방지를 위한,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혁명적인 연대기구 설립을 제안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 감사합니다. 예, 성명서를 좀 강하게 썼습니다. 지금 선거가 이 부정선거에 대한 규명과 대책이 없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공병호 박사의 유튜브를 들어가 보시면요 정말 기가 찹니다. 정말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난 4.15 부정선거 때 저희가 나섰습니다. 나서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삼성동에서 집회하고 대법원에서 집회하고 그리고 국토부를 만들었습니다.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전략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뺏겼습니다. 왜 뺏겼냐? 내부의 오락지 세력 때문에 뺏겼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4.15 부정선거가 그렇게 증거가 나와도 재검표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나와도 그냥 외면하고 넘어갔습니다. 부정선거를 현장에서 바로 봤으면 그 자리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국민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근데 넘어가고 지금까지 많은 부정선거가 나오는데 불구하고 고발쇼, 정치쇼로 그냥 지나갔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면요, 영등포 재검표 과정에서 고 김재용 대표가 모 변호사한테 국빈이라고 하시죠. 이 인쇄물에 돛들을 확인한 겁니다. 이게 이 문자는요, 인쇄는 돛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재검표 투표지가 봐서 돛으로 점으로 다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그냥 칠해졌느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쇄용지냐, 아니면은 그 바로 칼라 프린터 용지냐, 거기서 잉크젯 프린터 용지냐, 그걸 바로 구분만 하면은 이게 가짜냐 진짜냐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인쇄용지가 나왔다면 다 가짜죠. 결국은 그거를 김재용 대표가 이 국빈이라는 그 주소 확인해달라 그것만. 네. 모 변호사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왜 확인 안 했을까요? 부정선거는, 그러니까 선거는요, 이 자정기능, 이 여러분들 물이 산에서 발원이 돼가지고 뭐 어디서 한번 불이 발원이 돼서 이 시냇물과 또랑물과 시냇물로가 강과 내천과 강과 바다로 가는 도중에 이 스스로 자정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자정 기능은 바로 뭡니까? 선거입니다. 선거. 아주 중요한 선거죠. 선거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넘어가면요, 이건 안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자, 오늘 정말 소중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한 분은 조용한 대표님, 올인코리아 조용한 대표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김병현 소장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위안부 관련 투쟁하신 분인데 먼저 조영환 대표님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조영환 대표님. 예, 조영환 대표님 어디 계시죠? 예, 예, 올라오시죠. 예, 예, 오세요. 조영환 대표님 어디 계세요? 예, 그러면 잠시 음악을 한번 틀고 듣고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오고 가는 살그름들을 깨우치 위해서 평화작전을 반대해달라고 종전선언을 반대해 주시고 이 나라를 자유 대한민국으로 지키자고 더 이상 속지 말고 이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이 설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고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우리가
자유라고 외치고 이 자유마을을 설치하고 서명받는데도 제가 외치면은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자유마을에 가서 선언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서구청장 자리를 놓고 올 때 정부는 자기 개인의 욕심을 가지고 자유통일당을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김병현 소장님 오셨나요? 어서 잠깐만요. 네. 조영환 대표님 연락이 돼가지고 오시고 계시고, 먼저 김병현 우리 소장님을 먼저 모시도록 하는데, 간단한 소개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저술가 겸 교육인, 국사교과서 연구소 소장 겸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대표, 그리고 경원대학교 강사, 성균관대학교 강사, 대한민국 독립기념관 전문위원, 저서로는 정산 사자소학, 그다음에 국역 사제집, 그다음에 국역 촌가 고국방, 역주 아이주소 전육과, 그리고 화사 이관구의 언행록 등등 여러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우리 김병현 대표를 모시고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그 단상에 올라오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이런 대한문 집회라든가 이런 게 잘 나타나지 않아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일은 위안부 사기 청산입니다. 위안부 이야기하면 좌든 우든 왜 불쌍한 노인들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위안부 이력의 노인들이 불쌍한 것은 분명합니다. 과거에 어려웠을 때 그야말로 여자로서 치욕적인 이력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끄럽고 또 불쌍한 그런 이력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쌍한 이력의 노인들을 이용해서 사기를 쳐먹은 집단이 있습니다. 그 집단이 바로 윤미향을 필두로 하는 정의기억연대입니다. 30년 이상 사기를 쳐먹었습니다. 이 노인들을, 과거에는 이 노인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돈 때문에 그 불행한 길을 걸었는데 이제는 또 나이가 들어서 돈이 궁하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정의기억연대 이전에 정대협, 윤정옥을 비롯해서 지금의 이나영까지 이 인간들이 이 불행한 노인들, 이 불쌍한 노인들을 이용해서 사기를 쳐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고 좌우를 갈라놓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갈등의 대립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세계적으로 사기를 쳐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은 거짓말나라라는 낙인이 찍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또는 이 행사를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아셔야 할 부분은 우리는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은 또는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대사관 근처에서 위안부 운동 반대 운동을 펼치는 단체들은 결코 위안부들을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격하고 우리가 반드시 괴멸시키고자 하는 것은 이 불쌍한 노인들을 이용해서 사기를 친 정대배 윤정옥과 윤미향과 김혜영과 이나영과 등등 많은 그 위안부 사기 집단의 관련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터전을 마련해주고 이들이 마음 놓고 사기를 치도록
만들어준 정부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가족부입니다. 이 여성가족부에 있는 집단 이 인간들조차도 상당수가 정대협, 정의원 출신들입니다. 이들이 위안부 사기를 쳐서 정계로 진출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여성가족부, 인권단체 등등의 고위직을 차지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대한민국을 갉아먹는 기생충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위안부 이력에 불쌍한 노인들을 앞세워서 국민들을 속이고 국제사회를 속인 국제 사기극을 벌린 집단입니다. 그 세월이 무려 30년이 넘었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자행되고 있는 위안부 사기극은 이들이 30년 동안 자기네들의 입지를 넓히고 자기네들의 정치 영역을 넓히고 자기네들의 활동 무대를 삼은 것입니다. 이들에게 위안부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불쌍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위안부는 자기네들의 정치적 입지, 사회적 입지를 넓히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왜 위안부를 가지고 불쌍한 노인을 가지고 이야기하냐고 하시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분들은 이용당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 사람들은 윤미향에게 이용당하고 이나영에게 이용당하고 여성가족부에게 이용당한 여인들일 뿐입니다. 이들은 심지어는 이제 윤석열 정부까지 또는 이전에 있었던 박근혜 정부 무조건 위안부 문제만 거론만 되면 공격하는 것들이 이 집단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집단들도 이제 한풀 꺾였습니다. 완전히 꺼져가는 촛불입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집회가 과거에는 2019년도 8월 14일만 해도 주최 측 추산 2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활동 덕에 겨우 많으면 50명, 최저 12명까지 모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꺼져가는 촛불이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은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잠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일 수는 있어도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저를 비롯해서 많은 대원들은 이 사기 집단을 결코 용납하지 않고 이 땅에서 바로 이 땅에서 완전히 몰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기꾼들의 숙주가 된 온상이 된 여가부도 반드시 폐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땅에서 정의가 바로 섭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의가 바로 서는 것 중에 하나, 정의기억연대가 사라져야 정의가 바로 섭니다. 정의기억연대가 사라져야 대한민국의 거짓말을 바로잡는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병호 선생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오십시오. 네. 아니, 앞으로 좀 자주 대한문에 좀 오시라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영원 대표님이 지금 금방 이렇게 계셨네. 아이고. 자, 우리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세력의 이 나침반 여건을 해주고 계시는 올인 코리아 조영원 대표님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올라오시죠.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침반은 아니고 보통 정신줄을 놓지 않은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정신줄을 놓고 대한민국의 온갖 거짓과 불의, 조작과 날조 선동 그리고 배반과 반란 반역이 이 날뛰는
이 땅에서 정신줄 놓지 아니하고 최소한의 진실, 최소한의 상식, 최소한의 법치, 최소한의 애국심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제가 연설하는 목적도 태극기를 들고 남로당 촛불 난동 세력이 온갖 거짓 조작 수사와 인민재판 마녀 사냥을 통해서 여성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낼 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KBS, MBC 온 언론들이 민주파리 사기 선동 남로당 선동 세력이 되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낼 때 태극기는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어마무시하게 3.1운동 한 100배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야곱야곱 7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변질되고 저렇게 매수되고 저렇게 회유되고 저렇게 협박되어서 이제는 태극기를 든 빨갱이 세력에게 굴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지금 나무로 말하면은 보수 우익의 나무가 고목나무처럼 쓰러지고 그 밑에 조그마한 새싹 하나 그루터기가 살아남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게 대한문 앞 태극기 집회가 아닌가. 여기 10만 명, 20만 명 모일 때에 그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 지금 여기에 남아 있는 게 아닌가. 그러나 촛불이든 새싹이든 무슨 전기든 최소한의 내가 촉발 촉매제만 있으면은 언젠가는 민주파리 사기꾼들이 한 날조수사, 거짓 선동, 군중 반란, 언론 선동 이런 것들이 뒤집어질 수 있다 하는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거짓이 번성하면은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같은 것이 벌어집니다. 거짓이 편견이 불의와 독선 가두리 된 진실 잘못된 부분적인 진실을 가지면은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과 같은 인류 역사에 고치지 않는 비극으로 전락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전쟁을 공산주의자들과 한번 싸워서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 70년 동안 민주화의 탈을 쓰고 이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빨갱이들이 스멀 국회에 들어와서 지금 국회의원들을 제가 볼 때는 한 90%가 빨갱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프락티스 사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군인경찰에게 총질한 군중 반란을 헌법 정신에 집어넣겠다는 게 이게 여러분 말이 되나요?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4.3 며칠 전에 10월 19일 날 여순 반란 사건을 민중 항쟁이라고 군대 안에서 간첩이 반란한 것을 민중 항쟁이라고 윤석열 정권에서 정부 주도로 추념식을 하면 됩니까? 간첩과 반란자들을 추모식하는 이 정권의 정체가 뭡니까? 윤석열의 정체는 뭡니까? 그 위대한 보수 우익 애국자들을 다 내팽개치고 사회당 당수의 아들 김한길이와 하루에 2시간씩 몇 시간씩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는 저 윤석열이는 태극기를 더 빨갱이 아니에요? 김대중 노무현을 숭배하는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보수 우익에 심어서 보수 우익을 괴멸시키는 태극기를 더 빨갱이 아니에요? 문재인 앞에서 윤석열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검찰총장 될 때 최강욱이가 뭐라고 증거를 했습니까? 보수 우파 정권이 들어오면은 보수 우익을 괴멸시킨 윤석열 나가 가장 먼저 숙청될 것이기 때문에
가지고 보수 200명 감옥 보내고 1000명을 수사하고 박근혜 정부를 타도한 이게 윤석열 자기 입으로 말한 윤석열 아니에요. 태극기를 들고 윤석열 숨기는 우리 정신이 정치가 뭔지 정당이 뭔지 국회가 뭔지 선거가 뭔지 모르지만은 보수 이익을 괴멸시키고 박근혜 정권을 타도한 윤석열을 섬긴다는 우리가 지금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정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신이 우익 대통령을 몰아내고 우파 정권을 타다고 검찰을 날조 수사 집단으로 만들어서 지금도 자기들끼리 좌빨들끼리 이재명 잡는다고 376번을 압수수색하고 계속 구속영장을 치고 한동훈 윤석열 똑같은 방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5년 징역 살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태극기를 들고 윤석열 한동훈 만세를 부른다는 게 한동훈 삼촌 우파 삼촌 윤석열 삼촌 이런 유튜브를 만들어 감옥 잘 가더라 감옥 잘 가더라 이런 사이코 짓을 하면은 감옥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보수들 책임 들고 이재명보다 더 위험한 오차 보수 없이 우익 내에서 우익을 칼을 쓰고 김한길이와 함께 대한민국 우익 세력을 김대중도 기반대 우파 위장 우파 정당을 만들고 우파를 괴멸시키고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그리고 해외 여행이나 왔다 갔다 하는 해외여행 250억 정도 해외여행이 모자라고 350억 정도의 해외여행비 그거 혹시 윤석열 반대정권을 대변해가지고 대비를 해가지고 대부분의 여행 많이 가는 거 아니에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부산에 엑스포 대기를 하는데 거기 뭐 때문에 가나 이해가 안 되는 외교 이해 안 되는 국방부를 강점해가지고 해체시키고 청와대를 폐쇄하고 그래놓고 또 국민의 전화를 자기가 또 써. 정말 상상이 터지고 박수가 자기가 들고 또 써. 상당한 것이 부재자까지 65일 그게 중에 정상하겠습니다. 3분의 1을 그날 그 진지 상사의 국민을 필요를 벌리는 보니까 겁니까? 원장 약속이는 원장이었다고 얘기했거든. 연합 청와대 화장실이 오줌 내 이거 큰일이라고 이거. 인내가 나가지고 몇백 메다 그- 200m 냄새가 그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안 오셨다. 윤석열 국가 파괴만 막습니까? 야는 저희가 자유통선전의 중국이 정신 좀 있었죠. 챙기세요. 왜 같습니까? 그런데 군발이 그 하나 맨날 또 정신줄 챙기고 희한한 일은 무슨 고등학교 대학교 여러 네. 정신줄 챙기고 양정찬, 이근영, 그다음에 윤호중은 당시 당선자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번에 너희들 정신을 떠니까 뭐라 일어나더라 진실만 뭐라 일어나더라 누가 그렇게 얘기했을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박근혜 스타일로 탄핵이 제가 부당한 여기 것을 올라가지고 그 사람이 고발하고 이름 생각이 있으니까 나요. 여러분들 바로 17대 우익이 국정에 되면은 여기 민주당이 약속해가지고 우익을 대표하면 좋겠지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나를 좋아하는 없애하면은 있어요. 좋지만은 아는 그 사람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억울하게 벌써 우리가 본인이 다 아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이게 타도당한 박근혜 이게 대통령을 매끄러운 시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역시의 교수 예, 비정상적 대한민국을 통계 문제학자가 정상화시키는 있습니다. 위대한 부활이 안 되겠어요? 박상하 교수인가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직접 박상하 교수가 한 얘기가 있어요. 참 희한한 비교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 우익을 그 당시 알아보면 수도권 서울이나 인천 경기의 4% 득표율이 정확하게 저는 민주당하고 통일당 그 사전선거 득표율이 우리가 방향을 잡아서 정확하게 63대 36으로 사업해 나왔습니다.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사전 득표율이요. 이게 누가 중심세력이 됩니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운영의 원인이 위치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코가 하나 없습니까? 물이 하나 없습니까? 모가지가 없습니까? 박근수가 선생님 현재 전략가예요. 세계적인 공약을 다 공약 청년을 돌려서 하늘 돌려서 똑같이 안녕 한 명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바로 그한 통계라고 통계 숫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박근수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병원에 본 적이 있습니까? 위대한 광화문이 앞으로 온갖 분탕을 치는 종자들 요거 당선자분들이 있어요. 바로 세우는 태극기 정통 세정만 1년 내내 특별할 수 있고 로또에 1등으로 당선된 말갱이들은 성인상자들 그리고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변함을 맞을 수 있는 확률이 93대 36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있는 겁니까? 지구 어느 곳에다가 동전 안에서 갖다가 숨겨놔요. 그 숨기는 동전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몰고 사기 탄핵 원천 무효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정당을 쓰게 가지고 태극기 들고 발갱이 하는 짓들을 전부 태극기 들고 애국자로 거기를 만들어서 달려가지고 동전을 찾아낼 수 있는 확률이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확률이 63개 36이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시대를 청하느라 시대 자신이 많을 겁니다. 뭐 시대에 대한 다음은 시대가 됐죠. 인간은 정신이 제대로 시대 되면 단속들이 다 이렇게 버리면 안 되고 다 이제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가방끈을 넣고 일본과 흔들었더니 그 시대가 다 버리되면서 버리돼가지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런 확률이 지구상에서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일이 있어요? 팽팽 돌아가는 지성과 양심을 가지고 나라를 다시 건국하는데 자,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하나의 예만 들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한번 그 성공을 합시다 여러분. 지난 10월 11일 날 강서구에 강서구가 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이재명도 그 거부입니다. 보궐선거에서는 이 4등 투표 도입이 지난 3년 전에는 13대 31이었지만 그 약간 보시고도 대한민국이 다시 이번에는 자유민주 국가로 69대 31입니다. 강서구에 5개동이 있더라. 69대 30. 탄핵을 무효하여 위대한 대한민국을 부활시킵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현상일까요? 도대체 어디 무슨 귀신이 내려오는 거? 아니 귀신이 어떻게 거기에 그 작용을 해가지고 그런 후사가 나오는 걸까요? 어떻게 69대 30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걸 하려면요, 이혼의 한번의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민주당은 아직도 못 잡아가지고 한편이가 안 된다. 대원 총력수를 확보를 대표가 한 거예요. 부정선거가 부정선거 이제는 1위로 그 보면은 200개 표현해가지고 200정도를 찾아놓고 또 원동에서 50%를 얻었다. 국민은 50%를 얻었다. 유용 투표가 대단 유용 투표를 해가지고 그 투표수를 합친 결과 결국은 본투표에서는 오차범위에 든 것이 유독 31로 가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라면은 그냥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서 거짓을 낳고 부정투표는 더 큰 부정투표를 낳는다 하는 교훈을 우리가 얻었지 않았는가.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중에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게 이제 현실로 나타나는 게 어떤 그 어려움에 직면해 있냐면은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야만 윤석열 정부가 식물 정부가 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정부가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선을 투표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정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저는 여기에 희망을 줬습니다. 여러분 내년 4월 10월 대한민국의 신분을 다시 홍보해서 대한민국이 세계 발전을 공격하려 했을 때 이 발전들이 이것을 앞으로 창차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예, 일파만파 이정희 농해회장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부정선거로 끝까지 일어난다고 정말 대한민국 어려워지니까 항상 가짜뉴스 같은 건, 페이크뉴스 같은 건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거를 전달하는 그런 목표들이 같아서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부정선거 방송대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선거를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이번에는 애국가수 예, 조용원 대표님의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귀감이 되는 연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조용원 대표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요, 이 본인의 생각과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대한민국이 현재 혼돈과 혼돈 속에 있고, 그다음에 현재 이 대한민국을 정말 아름답고 이렇게 부강하고 정말 이 지난 70년 동안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을 만든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현재 북한 연방제, 살인독재 연방제로 이끌고 가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세력들은 나타나지 않고 뒤에서 조작과 기만과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저희들은 지난 국회 개헌 공청회에 직접 참석을 해서 광주 5.18 기념 문화센터까지 가가지고 답습니다 했습니다. 이들은 진짜 무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개헌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제 곧 개헌을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초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기초가 뭐냐? 탄핵무효 헌정법. 이 길만이 이 나라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일파만파와 같이 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뒤로 돌아서 저 서울시 의회 앞에 도시 건축관 바로 앞에 횡단보도 건너서 행진을 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발하겠습니다.